우리 지역의 시사 정치 이슈 청년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시간, 청년들의 정치 한판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더불어민주당 원주을 청년위원회 이진 홍보국장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홍보국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방금 전에 이제 명함을 저에게 주셨는데 네.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잠시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강원특별자치도당의 을지로위원회 부위원장. 예, 을지로위원회. 어떤 곳인가요? 네, 을을 지켜드리는 아.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을들을 좀 지켜낸다. 네. 오, 그렇군요.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당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 부위원장도 맡고 네. 계시고, 원주 을 지역구의 디지털 소통위원장도 하고 계시고. 네, 소통의 여왕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이렇게 또 자리를 함께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 청년들의 정치 한판 시간에 늘 드리는 숙제? 아니면 네. 숙제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좀 힘드셨던 네, 것 좀 같은 힘들었어요. 대답 같은데. 네. 자, 베스트. 각자 뽑은 베스트와 워스트를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우리 이진 홍보국장님께서 뽑아주신 2주의 우리 지역의 베스트 소식, 어떤 소식 좀 꼽아보셨을까요? 사실 2주의 소식은 아닌데 네. 이제 최근에 MBC 뉴스에서 방영됐던 소식인데요. 너무 좀 반가운 마음에 오. 베스트로 뽑아보았습니다. 어떤 걸까요? 잠시 소개를 해드리자면은요. 이제 원주시의 두 번째 노인복지관인 북원노인복지관이 개관 넉 달 만에 지역 어르신들 사이에 핫플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보기도 했고요. 그러셨어요. 행사가 있어서 가봤는데 네네.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물론이고 로비에도 게임을 배울 수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요즘에 굉장히 어르신들이 힘들어하시는 키오스크 교육을 직접 아주 리얼하게 네. 실제로 어플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보여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어르신분들도 굉장히 만족해 하셨고 실제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쵸. 네,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말씀들 해주셨고요. 네네네. 보통 이제 노인복지관에서는 뭐 서예교실, 장구교실, 뭐 아니면 에어로빅, 뭐 이런 네네, 것들 노래교실 하는데, 뭐 네네, 이런 거.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필라테스 같은 것도 어르신들 위해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제빵을 배워서 빵 봉사도 하시고 이런 소식들이 너무나 좀 반가운 소식이었고 네네. 그리고 이제 이곳이 조금 특별하게 민간단체가 후원금을 3억 정도를 모아가지고 일단 먼저 터를 확보하고 네네. 그다음에 원주시 예산으로 지은 민간 협력 기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좀 특별한 방식이네요. 네, 맞아요. 민간 협력형인데 이제 시에서는 기본적인 인건비를 지원하고 그리고 밥상 공동체랑 자원봉사자들이 부족한 부분을 꾸려가기도 하고 네. 그리고 독지가들의 후원으로 다른 뭐 일부 시설 같은 것들도 많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타 지역에서도 네네네. 이게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쵸. 많이들 보러 오시기도 하고 제2의 제3의 노인복지관이 생겼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베스트로 뽑아보았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뭐 민관 협력형으로 운영이 되는 또 두 번째 노인복지관인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더 많은 그런 노인복지관들이 생겨남으로써 또 강원도에 아무래도 노인 인구가 네, 점점 더 맞아요. 많아지다 네. 보니까 좀 이런 복지시설들이 좀 잘 충족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기대감도 또 가져보고요. 개인적으로 이 키오스크가 네. 진짜 사용하기가 저는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청년, 뭐 이렇게 많게는 뭐 중년이라고까지도 부르는 이제 사람들도 힘들어하는데 노인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네, 그게 진짜로. 실제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점이 굉장히 좋았고, 네. 네, 또 원주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 이제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그렇죠.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소가 조금 많아져서 뭐 놀이터로서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일자리 창출 같은 것도 같이 활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관 협력의 노인복지관이 인기를 얻고 있다라는 소식을 베스트로 꼽아주셨고요. 자, 그러면 워스트는 네. 혹시 꼽기가 어려우셨는지 아니면 너무 쉬웠다? 어떠셨어요? 사실 이제 워스트가 많았는데요. 네. 네, 요즘에 좀 아쉬운 소식들이 워낙 많으니까 예. 많았는데, 제가 또 마침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저도 지금 아이들 교육을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방곡동 원주 혁신도시 이전 기간 직원분들이 네. 남자 고등학교가 없어서 굉장히 불편하다. 아직은 정주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그래서 토론회도 최근에 하셨더라고요. 네, 그런데 네. 역시 또 발빠르게 또 MBC에서 네, 기사가 나고. 네, 이 네네. 기사를 또 방송을 해주셔서 제가 워스트로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혁신도시 반곡동이라고 하는 네. 그곳에 남고가 없다. 네, 아. 단성고가 없어요. 네. 그러면 현재는 그러면은 이제 혼성의 네, 남녀공학. 학교만 있고. 남녀공학도 사실은 혁신도시엔 없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이 방송에서 이제 뉴스에서 방송된 건데요. 굉장히 잘하셨다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 게 아침 시간 등교 시간을 굉장히 리얼하게 담아주셨더라고요. 아, 네네. 저희 제자들이 이제 학교를 등교하는데 아침 시간에 그 버스를 놓치면 굉장히 돌아가는 노선이나 네네. 아니면 혁신도시에서 지금 가장 가까운 단성고등학교가 원주고등학교인데 거기까지의 사실 거리와 그렇죠. 직통 버스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점이 굉장히 불편한 점으로 꼽고 있는데 네. 일단은 이제 해결책을 조금은 찾아봤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좀 불편한 사항이 그쵸. 많이 느껴져서 워스트로 뽑아봤고요. 네네. 사실 뭐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일단은 방곡동에 고등학교가 있기는 있거든요. 네. 있기는 있는데 여고예요. 원주여자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원주여자고등학교를 그 남녀공학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이제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남녀 성비도 맞춰야 되고. 근데 최근에 또 반가운 소식이 진광고등학교가 2025년을 목표로 바꾸죠. 해가지고 예. 네, 바꾼대요. 그래서 또 이제 검토를 해볼 수 있다. 아. 사실 21년도에 많은 학교에 그 제안을 했는데 네. 원여고는 답변을 주시진 않으셨다는 소식을 제가 또 검색을 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게 사실 그 남고가 없다라는 부분은 어떤 단편적인 예시인 것 같아요. 네네네, 뭐 맞아요. 정주 여건이 어쨌든 네. 굉장히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좀, 어쨌든, 사실 많은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가까운 곳에서 학교를 다니길 원하고, 네, 맞아요. 이런 부분이 참 불편하다.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 네. 수단도 굉장히 네, 불편하다. 네, 네, 이런 네. 것들이 참 맞아요.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학부모님들이 찬성하시고 반대하시는 이유는 분명히 있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난 4월에 보면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네. 저희 지역구의 송기현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시긴 하셨어요. 근데 아직 이게 다시 학교를 또다시 개교를 한다는 사실이 조금은 쉽지가 않고 최근 기업도시에서도 4년 만에 이제 첫 삽을 떴거든요. 네. 지난 23일 날. 근데 그것도 굉장히 오래 걸렸기 때문에 학교를 다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현실적인 방법은 공학으로 전환을 하면 전환하는 좋겠다라는 바람인데 이제 반대하시는 이유는 사실 뭐 단성학교의 장점이나 역사와 전통. 네, 그런 게 사실 사라지니까. 네, 제 예. 모교이기도 해요. 아. 그래서 저도 네, 좀 생각이 네, 좀 느낌이 바뀌어야 이상할 것 네, 같다. 이상할 뭐 이런 것 같아요. 생각은 들지만 이제 네, 현실적인 그래도, 것들을 네, 맞아요. 고렸을 때. 편리성이 일단은 필요하기 때문에 네네. 전환을 조금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보면 좋지 않겠나 아하. 싶어서 네. 워스트로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혁신도시에 뭐 그런 고등학교, 남고 뭐 신설이나 아니면 이렇게 뭐 이렇게 혼성 네. 고등학교로 이제 전환을 한다든가 뭐 이런 문제를 더불어서 뭐 대중교통 체계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미흡한 그런 정주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실제로 이제 김태훈 부시장이 얘기를 네, 하기도 네, 네. 했습니다. 맞아요. 이런 부분이 좀 말만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좀 나아가길 저희도 함께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베스트와 워스트 저희 한번 꼽아봤고요.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2대 총선이 내년 4월로 다가왔습니다. 넉 달이 앞으로 다가왔는데 각 당에서는 아무래도 뭐 인재 모시기로 주목을 끄려는 시도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공천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런 셈법도 복잡합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도 내홍을 좀 겪고 있는 그런 상황 안에서 경선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일단 민주당의 총선기획단이 공천에 대한 윤곽을 조금 발표를 했어요. 네, 소개를 해주실까요? 조금 발빠르게 11월 1일 날 총선 기획단을 출범을 했는데요. 네네.
일단 가장 이제 청년으로서 제가 나왔기 때문에 또 저는 이제 또 여성이고 네. 여성과 청년의 비율을 30% 이상 하겠다. 음. 이거를 조금 전면에 좀 내세우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청년 위원장으로 계시는 전용기 위원님께서도 10월 달에 토론회도 거치셨고 뭔가 청년을 굉장히 기회를 좀 많이 주고 예, 그렇게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계속해서 많은 곳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이야기들,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는 기저에는 좀 어떤 현상들을 좀 바라보고 있어서 그런 걸까요? 일단은 좀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의 예, 교체, 예, 변화, 좀 네네, 새로운 모습. 새로운 변화 네. 그런 것들이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그런 시도가 많은 것 같고요. 지금 86년생 그 정치인들이 네네. 지금 거의 중심을 이루시고 계시잖아요. 네. 그때가 벌써 이제 연수로 따지면 굉장히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한다면 지금 2030 세대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새로운 변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기조들, 정말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청년들의 비중을 늘리자라는 쪽의 그런 전략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총선 기획단에서는 정말 명확하게 여성과 청년 30% 이상이라고 내세우기도 했고요. 이렇게 정치권의 청년 끌어들이기가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해서 공통적인 기조로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시나요? 어쨌든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또 청년들이 준비를 잘 한다면, 기존 세대에, 이게 대적이라는 표현 좀 그렇긴 한데요. 네네. 도전할 만한 일이 아닌가. 그래야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보고요. 네. 뭐 저희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뭔가 세대 교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데, 네. 약간 전략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86 세대와 실제로 2030 그 MZ라고 부르는 네. MZ 세대의 그런 가치관의 차이가 그냥 이제 부모님과 저희가 대화만 해도 이렇게 느껴지니까 그쵸. 아무래도 정치권에서도 이런 변화, 새로운 모습들을 네. 기획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는 유권자에 비해서 청년 국회의원 수 자체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요. 선거에서 좀 이기고 싶다,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얼굴을 선수로 내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모습을 원하다가도 이게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네, 쉽지 않죠. 왜냐하면 그 현역이라는 프리미엄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훨씬 잘 알고 계시고, 네. 적응이 되어가는 과정도 좀 오래 걸리고, 일단은 준비가 많이 안 돼 있는 청년들이 좋은 기회에 덥석 기회를 잡는다고 해서 네. 뭐 세상을 어떻게 변화를 시킨다거나 이러기는 또 쉽지 않고요. 그렇지만 요즘에 보니까 기존에 계셨던 현역 의원들과 네. 뭔가 그런 지지도, 당 지지도나 그 의원의 지지도 그 차이가 좀 크다는 지역구가 좀 있더라고요. 네네. 저도 이제 오늘 초대를 받고 검색을 또 해보기도 하고 예. 주변의 당원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근데 결국 저희가 일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일을 하는 것과 잘하는 것도 차이가 있고 일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뭔가 결과론적인 것도 과정도 중요하지만 지역을 위해서 잘 아는 그런 의원들, 그러니까 청년들이 지역을 만약에 잘 안다면 기존에 계셨던 의원님들과 이렇게 협력을 이뤄가지고 충분히 새롭게 도전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안 하는 것과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데, 그 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또 네, 맞아요. 굉장히 다르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역을 잘 알고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선수로 내보내는 게, 공천을 하는 데 있어서 당에 좀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올해 이제 민주당도 막말이나 뭐 부적절한 언행을 공천 항목에 아예 이렇게 좀 스탠다드하게 넣느냐 마느냐를 두고 고심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반영이 되기로 했습니다. 반영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막말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지워질 수 없는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금 공유의 시대고, 네. 댓글을 퍼나른다거나 음. 아니면 그런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저희가 공유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의원 본인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개인이 써나가는 서사인데 네. 본인이 관리를 그래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저희는 어쨌든 당의 부름을 받고 예, 당의 이름을 걸고 일을 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도 맞고 그 부분이 강화가 돼서 공천에 도움이 네. 네,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막말과 부적절한 언행,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자료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나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요즘의 기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공천 룰이 조금씩 더 엄격해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렇게 좀 보셨을 때 어떤 점들이 아직까지는 좀 더 부족한 것 같다. 이런 게 있을까요? 이제 저희가 청년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네. 약간 검증되지 않은 인물들이 네, 뒤늦게 이제 검증이 되는 경우들이나 이런 네. 것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음, 체크리스트 같은 거를 조금은 타이트하게 봐야 한다. 네, 봐야 한다. 그리고 기준점을 좀 정확하게 뭐 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아니라 어떤 부분, 도덕적인 부분만큼은 특히나 정확하게 아예 그냥 절대평가를 하는 거죠. 네, 정성평가가 아니라 네네네. 정량평가를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물론 뭐 숫자화를 한다는 건 인간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게 좋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평가 부분이 정확한 기준점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청년들과 같이 얘기를 해보면, 네. 그러니까 이게 또 개인적인 궁금함인데 네네. 사실 요즘 뭐 밸런스 게임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행하는 게임 중에 같이 일하는 사람이 뭐 일은 잘하는데 인성이 별로거나 아니면 반대로 인성은 너무 좋은데 일을 그냥 뭐 이런 경우를 고르라 이런 지점이 있는데 네. 그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약간 MBTI랑도 관계가 있나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가지고. 예. 근데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소통위원장이기도 하고 네네네. 기본적으로 소통을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SNS로 소통해 주시는 의원님들이나 물론 네. 본인이 못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예. 의원실에서 하는 것도 그 의원님의 생각을 반영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일은 사실 배워가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소통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예. 또 제가 아까 변정현 아나운서랑 잠깐 사담을 나눴는데 네네. 제가 아나운서님보다 조금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소통이 굉장히 잘 된다면 솔직히 저희 때는 라떼는 마리아가 나오는데요. 잘 모르면 또 물어보고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렇죠. 이제 혼자서 무언가를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예,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함께 있으면 할 좋을 수 거- 있는 네, 그런 맞습니다. 인성 부분을 네네네. 정말 이렇게 네.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 네. 예. 도덕성과 이제 네네, 예, 맞아요. 결부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공천도 사실 공천인데 그 문제를 일으켰을 때 징계가 너무 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네. 사실 이게 그냥 뭐 너한테는 이런 징계, 이런 징계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좀 주변 청년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이 얘기를 최근에 좀 했어요. 네네. 네. 이게 꼭 정치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공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네. 우리나라가 어쨌든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규정들이 조금 약한 게 아닌가, 징계 같은 것들이. 네네.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뭐 마약 수사 같은 거를 하고, 뭐 아니면은 연예인들 분들도 뭐 잘못을 하고 나서 뭔가 다시 복귀하는 시간이 점점 짧아진다. 네, 짧아지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사회 약간 인식에 국민들의 인식에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성숙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이 얘기를 오랫동안 했었고요. 네. 그리고 또 비도덕적인 부분은 어쨌든 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고, 이제 그 와중에 또 음주운전 같은 거를 했을 경우에도 네.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람 또 징계가 너무
약하니까 또 최근에 또 발의하신 또 법률 중에 네. 또 그 후속 조치를 해주시는 예. 아이들의 양육비나 이런 걸 책임져주는 네. 그런 걸 대표 발의하신 적이 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강화가 돼야 되는 부분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좀 약한 거는 사실이다. 뭐 이런 음. 얘기로 한참 목소리를 높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한 목소리를 낸다면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정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한 발 한 발씩 좀 더 나아가지 않을까. 네, 이런 그렇죠. 생각을. 의식이 좀 예. 많이 변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이것도 궁금합니다. 뭔가 이제 공천이 곧 이루어질 텐데, 네. 뭔가 이런 사람은 공천하면 안 된다. 네. 뭔가 우리 이진 홍보국장님만의 그런 기준이 있다면, 네. 이것도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예. 네. 저한테 이렇게 공천권이 있다면 너무 좋겠는데요. 예. 가볍게 그냥 질문을 주셔가지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근데 공천은 이런 사람은 정말 안 될 것 같다라는 기준이 확실하게 섰는데요. 네. 나쁜 사람은 안 될 것 같아요. 나쁜 근데 이게, 사람? 네, 이게 나쁜 사람이 그냥 흑백에 나쁘고 좋은 사람이 아니라 예. 나쁜인 사람. 아. 네, 결국 이기적이고 공공의 이익을 생각하기보다는 본인의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개인의 네. 어떤 이익을. 네네, 그런 예.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일단 무조건 공천은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공천을 또 넘어서서 그런 사람들은 어쨌든 나란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대표자적인 자격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네네. 결국엔 또 우리나라 검증 시스템이 또 점점 또 타이트해지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안 될 그런 일들은 정확하게 걸러야 된다. 네, 라는 생각입니다. 네. 나쁜 사람이라 해서 정말 처음에는 나쁜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네. 말씀해주신 것에 따르면, 나쁜인 사람, 네, 그러니까 나만 맞아요. 생각하는 사람을 네. 좀 이런 사람은 제외를 해야 되지 네, 않나, 라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민주당 강원도당에서도 총선 기획단이 나와서 뭐, 다양한 준비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 이 약간 좀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저희는 일단 청년위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 회의를 또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역위원회랑 소통을 잘 하고 있고, 또 지역위원회 쪽에서는 또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지역위원장님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네. 의사타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총선 기획단의 그런 활동과 더불어서 앞으로 또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도민들을 위한 다양한 또, 활동들이 이루어지길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진 더불어민주당 원주을 청년위원회 홍보국장 모시고 이야기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변정현의 행복매거진 6입니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